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해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6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북한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입국하자마자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고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국회가 틀려 맞다고!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이 오셨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오랐다! 병이 오랐다! 실제 체포 시도했다는 이번에는 약 6시간 만에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공수처 차량이 이래도 이재명이 간첩이 아니라고! 새벽 4시 반쯤입니다. 관저 앞에는 새벽부터 김현지가 누구냐고! 결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과 당직자들이 내려와 씨발놈아! 인명죄를 막기 위해
5시 30분쯤 공수처가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관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3일 첫 번째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요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짜고 관저 진입을 막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경호처 요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관저 저지선 돌파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라 말이야. 차는 차량을 이용해 차벽을 넘으면서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7시 40분쯤 2차 저지선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8시 5분쯤에는 마지막 3차 저지선에 불과 10개월 전에 일어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경칙과 체포 지금 이 꼬라지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습니다. 관저에 도착한 지 6시간 만입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고 10시 53분쯤 조사를 받으러 건물 안으로 나라 들어가 꼬라지를 보십시오. 마무리됐습니다. 중국 놈들을 입국시켜서 자국민들 장기를 팔아쳐먹고 있는 이 나라를 막고자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이분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든 일을 굳이 버리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잘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틀렸다고.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부족한 사람을 저를 우리가 못 지킨 지금까지 거 믿어주시고 응원을 평생 죄 아닙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애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우리가 이 사람을 못 지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를 감사합니다. 애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17인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이 씨발놈아! 마칩니다. 개새끼가 나라를 죽였습니다. 1.8평 방에선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18분 동안 고소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나라와 생명을 바꾼 남자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연이어서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녹화 중계로 진행된 언제까지 장난질을 하고 서로 고집을 부리고 있을 겁니까? 시작됐습니다. 중계되는 재판 때 1에서 2분 정도 짧은 이 사람을 이분을 먼저 데리고 나오는 게 안전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강화해서 승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석방해주면 운동과 시기 조절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애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 등을 들며 보석의 필요성을 분노하지 않습니까, 윤 전 여러분? 대통령 변호인단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들며 보석의 애절해야 필요성을 합니다.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시각 9시 40분에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주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정문 앞에는 취재진과 통제 인력만 있어 일반 집회 참가자는 이때만 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국 우리는 모두 하나였죠.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탄핵 이때만 해도 시작되는 오후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몸 동아리였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금남 근데 윤석열 말고 다른 게 있었습니까? 대법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소드립니다. 깨워주신 누구를 먼저 구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자 숫자가 5.18 때 나온 광주 시민들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광주의 민주주의를 심어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열렸습니다. 정말 멋있었죠? 우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0일 연세대 교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우리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걸어왔습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우리가 왜 이때부터 분열을 했는가?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은 거죠. 이 첫 번째 승리를 지켜냈어야 합니다. 아직도 애가 닳습니다. 이때 이번을 지켜냈어야 하는데 다시 뭉칩시다, 여러분. 우리 꼭 다시 하나가 됩시다. 저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저를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음 많이 아팠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집회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겠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던데, 내 짐이라는 게 내가 내려놓는다고 내려지는 게 아닌가 봐요. 저는 이재명을 3개월, 6개월, 1년 3가지 방법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항상 이건 이재명 잡으러 갑시다. 토요일날 웃으면서 배워요. 보란듯이 더 멋진 행해봅시다. 대통령 안 나오고 우리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걸 저는 확신해요.
집회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또한 이재명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3일 동안 열기와 열망을 느꼈는데 단순한 어떤 계몽붐이 아니라 어떤 한이었어요. 한 절규.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러면 이겨요. 이렇게 집회하면 이깁니다. 그 새끼를 저주하시고 그 새끼를 미워하십시오. 그 새끼의 세상에 적응하지 마시고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이겨요. 이 집회는 될 수밖에 없는 집회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 아니면 정답인 게 아니라 우리 아니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민심은 여기 있고 우리가 정답이에요. 인간 안정론이 정답이 아니라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정답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